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강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시장이 보합권을 이어가는 가운데 순환 매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측에서 미국으로의 여행에 대해 규제를 가하자 뉴욕 증시에서는 리오프닝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시장 수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투자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모토닉의 주가는 21% 넘게 상승했고 평화산업은 일주일 동안 18%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다음 달 7일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수소 사회 비전을 공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그룹은 미래 수소 사업의 전략을 비롯해서 수소 모빌리티,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등을 밝힐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는 지난 20일에 이사회를 열고 수소 연료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총 1조 3,2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2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간 5거래 연속 오르면서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퇴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국에서 현재 탈탄소와 친환경차 정책을 내면서 수소차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수소차 시장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소차 시장이 오는 2050년까지 약 1경 4,004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해외 각국의 수소차 인프라 확대는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져서요. 수소차를 납품하는 이 기업의 호재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두 곳으로 상용차인 수소 트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은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현대차의 수소 트럭은 유럽과 북미에서 납품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WTI는 7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안전환경집행국에 따르면요. 아이다가 상륙하면서 하루 174만 1,000배럴의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멕시코만의 해안 석유 생산 시설 가동도 멈춘 상황인데요. 공급 축소 우려에 WTI는 한 주간 10% 넘게 올랐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시코만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시설은 이미 각각 59% 그리고 49%가량 가동을 중단했다라면서 공급 차질로 정제 마진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S-오일이 4% 넘게 올랐고요. GS는 1% 이상 올랐습니다. 2017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약 4년 전에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의 텍사스 지역을 강타하면서 정제 마진이 급등했습니다. 정제 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과 운영비 등 이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유사의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최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자국의 정유사의 석유 제품 수출 쿼터를 축소해서 국내 정유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 유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GBP510에 대한 첫 피험자 투약에 들어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첫 임상 3상 투약으로 지난 10일에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내린 지 약 3주 만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14개 의료기관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등 해외 기관에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GBP510의 임상 시험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후보 물질은 다국적 제약사죠. GSK의 이 면역 증강제와 혼합을 해서 28일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에서 면역 원성과 안정성을 평가를 해서요. 내년 상반기에 중간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긴급 사용 승인 허가 획득을 준비에도 돌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산 백신인 만큼 자체적으로 생산과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급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GBP510에 적용된 합성 항원 백신 플랫폼은 2도에서 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해서요. 기존 백신 물류방을 활용해서 유통을 할 수 있고 장기 보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글로벌에서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추이 오늘 개장 후에 다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이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등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루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가 이 같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게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달 초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경제참고부는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텐센트를 언급을 하면서 하루 8시간씩 게임을 하는 미성년자가 있다면서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뉴스는요, 최근 몇몇 게임주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뉴스라 오늘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펄어비스는 14% 넘게 올랐고 위메이드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랩톤 등도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중국발 게임 규제에 타격을 받는 게임주들의 주가도 오늘 개장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이슈들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선택한 이슈는 9월에는 저평가 및 기간 수급이 양호한 종목에 주목하자인데요. 9월에 있을 여러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저평가되고 수급 양호한 종목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시황 좀 보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조정을 보였지만 이제는 다시 반등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반등 기간은 예상보다 매우 짧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9월 하순 FOMC에서 테이퍼링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상하원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도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추석 연휴 직후 9월 FOMC 결과가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이전에 현금화하려는 투자자가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시장 반등이 단기에 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9월은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국내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증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반등이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함께 반등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 저평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기간이 꾸준하게 매수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지수 대비로는 물론 다른 종목들 대비로도 반등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최근 트렌드가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추가 상승하는 경향이 높아 이들 종목군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2분기 실적 피크 우려감에 있는데요. 이런 것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목들도 역시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로 살펴보면 2023년까지 이익 증가율이 높고 주가 수준이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있는 업종은 증권, 은행, 건설, 철강, IT 하드웨어라는 점에서 이들 업종군에 속한 수급 개선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 중에서 이러한 트렌드에 적합한 몇 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째로 지주사 한화에 관심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의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5.5배 수준의 절대 저평가에 위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1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2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자회사의 실적 호조에 더해서 자체 사업인 방산, 기기에서도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룹 내 하나에너지와 H솔루션이 합병하는 이슈가 있는데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실적에도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OCI 역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짐에도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5.9배 수준이고 수급상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전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는데 견주한 태양광 발전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성장에 따른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최근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한 P&O 케미칼을 통해 2차 전지 응급제 소재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도 좋은데요. 삼성증권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 PBR 0.68배, PER 6.2배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는데요. 기관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중이고 외국인은 더 많은 금액을 순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2분기 시장 지수 조정에 따라 수수료 수입은 좀 감소했지만 그 외 전 부분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 31.5% 더 많은 순이익을 2분기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은 추정한 기간이 없어서 상반기 순이익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밸류에이션 수준을 구했는데 현재 주가는 PER 4.8배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기관이 최근 한 달간 75억 원 순매수를 해서 주가 역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려제강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제도는 최근 철강성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8월 중국 수출 증치세 환급 중단 수혜에 기대되고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는 것과 국내 대선주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 공약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선진입니다. 선진은 비료, 양돈 등 축산 관련 기업으로서 현재는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PER 5.3배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가 없던 상황에서 10거래일 전부터 기관이 매수 중인데 약 30억 원을 누적 순매수했습니다. 7월부터 사료값이 인상되었고 어제 기준 돈육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5.8% 상승해서 3분기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관 수급이 양호한 저평가된 종목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보유한 종목의 수급 상황과 밸류에이션 수준을 검토하셔서 9월 시장에 미리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와 이 기관 수급을 좀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어제부터 좀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바로 수소 관련주입니다. 앞서서 또 최근에는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간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그리고 또 길게는 이번 달까지 수소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실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가 과연 이 시장에서 적합하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은 참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 결국 오늘 얘기한 내용은 다르게 표현드리면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 9월장을 대응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수소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당장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만일 정말 시장이 정말로 나쁜 방향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틈새 시장으로 해서 수소 관련주들이 훨씬 더 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상당히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지금까지 좀 저평가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